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2살에 은퇴한 의사입니다. 평생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연구와 임상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예순을 훌쩍 넘긴 어르신들께는 이 이야기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의사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오랜 세월 당뇨로 고생하셨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모습을 지켜보며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혈당을 체크하셨고 그 수치를 보고 한숨을 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머니의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제가 평생 안고 살아온 숙제였고 수십 년의 진료와 연구 끝에 저는 하나의 중요한 해답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의 비밀과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집에서인지, 출근길인지, 병원 대기실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현재 당뇨나 혈당과 관련해 고민 중인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중에서 저는 직접 댓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적인 조언도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92살 의사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거니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새벽 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몸은 새벽 3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등 다양한 각성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를 잠에서 깨우고 활동 준비를 시키는 동시에 간에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 혈당이 하루 중 가장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8시에 측정한 공복 혈당과 저녁 10시에 측정한 혈당 사이에 평균 30, 50mg, dl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당뇨가 없는 정상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미 높아진 아침 혈당 상태에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혈당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 줄줄이 도미노가 무너지듯 아침 식사가 잘못되면 점심, 저녁 혈당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당뇨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단순당이 많은 식사를 한 그룹은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반면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 그룹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두 그룹 사이의 평균 혈당 차이는 무려 40mg/dl에 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침에 건강을 생각해서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를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하나에는 약 12기 정도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만들기 위해선 오렌지 3개에서 4개 정도가 필요하죠. 그러면 한 번에 약 36, 48개의 당분을 액체 상태로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액체 형태의 당분은 씹는 과정 없이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포만감도 주지 않으면서 혈당은 급격히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즉,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마신 주스 한 잔이 사실은 아침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려버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에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1. 액상과일 주스는 피하고 대신 물 한 컵이나 따뜻한 차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2.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세요. 예, 삶은 달걀, 두부, 무가당 그릭 요거트 등. 3.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예, 귀리, 통밀빵, 고구마. 4. 지방이 너무 많은 음식은 피하되 건강한 지방. 예,
아보카도, 견과류는 적당히 섭취하세요. 5. 식사 후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조절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아침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하루 종일보다 안정적인 혈당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침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아침은 하루를 설계하는 출발점이자 혈당 곡선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거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잘못된 아침 식사는 하루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올바른 아침 식사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변화의 계기가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고민, 그리고 현재 실천하고 계신 식습관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댓글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힌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체보다 3배에서 4배 빠르다는 점입니다. 마치 혈관에 설탕물을 직접 주사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임상에서 본 실제 환자분 한 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사과와 샐러리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건강한 습관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6, 8에서 8.2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결국 주스를 끊고 나서야 그 수치가 서서히 정상 범위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도 사실은 혈당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간편하게 먹는 시리얼, 특히 콘플레이크나 초콜릿 시리얼 같은 제품은 당뇨 환자에게는 말 그대로 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시리얼 한 그릇 대략 30지 정도에는 보통 15-25개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유까지 붓게 되면 유당까지 더해져서 총 당분 섭취량이 30직을 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당분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형태로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들 드시는 그래놀라. 겉으로 보기엔 견과류와 오트밀로 만든 건강한 식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꿀, 메이플 시럽, 갈색 설탕 등으로 코팅된 당분 덩어리입니다. 그래놀라 한 컵에는 무려 30, 40지의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식처럼 포장되어 있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은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왜 혈당이 전혀 안 잡히는 걸까요? 그래서 식단을 자세히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 유기농 그래놀라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걸 바로 중단하시도록 안내했고 불과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 편의점에서 사 먹는 크로아상, 단팥빵, 초콜릿빵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혈당 폭발을 유발하는 음식들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직접 만든 잼을 발라먹는 토스트 역시 위험합니다. 식빵 자체가 혈당 지수가 높은데 여기에 달콤한 잼까지 발라먹게 되면 혈당이 30분 이내에 200mgdl을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지어 당뇨가 없는 정상인도 150 이상으로 치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급격히 오른 혈당을 낮추기 위해 우리 몸의 췌장은 인슐린을 대량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잉 분비된 인슐린은 3시간 후 오히려 혈당을 너무 낮춰서 저혈당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음식을 갈망하게 되고 또다시 혈당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아침의 선택이 하루 혈당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요. 4번째 주의할 음식은 바나나와 고당분 과일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아침에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에 민감하신 분들에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25개 당분이 들어있으며 잘 익을수록 당 함량은 더 높아집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혈당이 30, 50mgdl 정도 쉽게 상승합니다. 바나나뿐 아니라 감, 곶감, 포도 같은 과일들도 당분 함량이 매우 높아서 아침 식사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엔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제가 평생의 임상 경험을 통해 찾아낸 핵심은 바로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류신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류신이 혈당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류신의 혈당 개선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킵니다. 류신은 근육세포 내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포도당을 근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잠긴 문을 열기 위해 열쇠 구멍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직접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류신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 인슐린을 더 잘 분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혈당 상승에 맞춰 정확한 양만큼 분비되도록 조절하는 정교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류신은 mTOR이라는 단백질 합성 경로를 활성화시켜 근육량을 증가시킵니다. 근육은 단순한 신체 활동 기관이 아닙니다. 혈당을 소비하고 저장하는 최고의 당 창고입니다. 즉, 근육이 많을수록 식후 혈당이 더 잘 조절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는 만큼 아침에 단백질과 류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결국 혈당을 관리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 숨은 당분을 얼마나 잘 피하느냐, 그리고 필수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느냐에 따라 당뇨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아침 식사의 선택에 있어 새로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92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또 실천합니다. 그 덕분에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더 안정적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혈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기초 대사율도 높아져서 혈당 관리에 유리해집니다. 이른바 마른 당뇨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삼성병원과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에서도 당뇨를 예방하거나 악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체중의 7% 감량을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꼽습니다. 물론 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절반만 맞느냐고요? 7% 체중을 줄여서 혈당이 개선되는 환자도 분명 존재하지만 한국인 중 거의 절반 가까이는 체중을 줄이면 안 되는 마른 당뇨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말에 깊이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마른 당뇨 환자는 뺄 살이 없습니다. 체질량 지수 BMI가 23 이하인데도 당뇨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근육량을 늘려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만난 50대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키 175cm, 몸무게 63kg로 겉보기엔 아주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7.8%로 꽤 높은 편이었죠. 이런 분에게 살을 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두부와 밤을 곁들인 식사를 드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6.2%까지 감소했습니다. 체중은 오히려 2kg 정도 증가했지만 혈당 수치는 눈에 띄게 좋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류신을 섭취해야 할까요? 류신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로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류신을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밤 동안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서 근육 분해가 일어난 상황에서 아침에 류신을 공급해주면 근육 회복과 혈당 안정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들에게 아침에 류신 5g을 섭취하게 했더니 아침 식사 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20%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점심과 저녁의 혈당도 함께 안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아침 식사의 두 번째 필수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마그네슘의 중요성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아침 혈당과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 것과 숙면의 질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수면, 그리고 아침 혈당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삼각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간이 밤새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고 결국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도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이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시켜 새벽 시간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마그네슘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특히 아침 혈당 조절에 핵심적인 작용을 하죠. 실제로 임상에서도 많은 당뇨 환자들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혈당을 어떻게 조절할까요? 마그네슘의 혈당 조절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슐린 신호 전달을 도와줍니다. 인슐린은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먼저 결합한 후 세포 내부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그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는 필수 보조인자로 작용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은 있어도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들여보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둘째, 포도당 저장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식사 후 섭취한 포도당은 근육과 간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주는 효소들이 마그네슘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이 충분히 있어야만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시금치, 아몬드, 해바라기씨, 두부, 검은콩, 그리고 귀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식품을 아침 식사에 적절히 포함시키면 당뇨 예방뿐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당뇨 환자나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은 하루 혈당의 흐름을 결정하는 출발선이자 방향키입니다. 체중 감량이 아닌 근육량 증가가 필요한 말은 당뇨 환자. 단반, 아침에 류신을 섭취해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마그네슘으로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며 안정적인 숙면으로 새벽 혈당을 낮추는 루틴.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당뇨 관리에 있어 정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을 보는 병이 아닙니다. 근육, 수면, 스트레스, 식사 타이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아침 식사와 생활 습관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필요로 하는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구, 지인들과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끼의 아침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부족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이 150에서 164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 2주 만에 혈당이 130대로 떨어졌고 한 달이 지나자 120 이하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제 완벽한 아침 식사 구성을 위한 과학적 공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아침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구성입니다. 고품질 단백질 25, 30지, 건강한 지방 10, 15, 복합 탄수화물 20, 30지, 식이섬유 5, 10지. 왜 이 비율이 중요한가요? 지금부터 그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단백질 253지 정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충분합니다. 건강한 지방 10, 15은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이며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점심 전까지 간식을 찾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복합 탄수화물 20, 30지은 뇌와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시에 혈당의 급격한 상승 없이 완만한 포도당 방출을 유도합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그럼
이 기준에 맞춘 실제 아침 식사 예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메뉴 1. 두부 스크램블 정식. 두부 150g, 류신 3.2g, 마그네슘 65mg, 계란 1개, 류신 0.8g, 시금치 한 줌, 마그네슘 25mg, 아보카도 1, 2개, 건강한 지방, 현미밥 1, 2공기, 복합 탄수화물. 이 조합으로 류신 약 4기, 마그네슘 90mg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혈당 상승도 완만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메뉴 2. 그리스 요거트 파워볼. 무가당 그리스 요거트 150g, 류신 2.1g, 아몬드 20개, 류신 1, 2g, 마그네슘 75mg, 호두 5개, 마그네슘 15mg, 블루베리 50g, 항산화제, 치아시드 1큰술, 식이섬유, 마그네슘 30mg. 이 조합을 통해 류신 3.3g, 마그네슘 120mg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뉴 3. 완전 식품 조합. 삶은 계란 1개, 류신 1.6기, 콩나물 한 줌, 류신 0.5기, 김 한 장, 마그네슘 10mg, 고구마 반 개, 복합 탄수화물, 마그네슘 15mg, 견과류 믹스 한 줌, 류신 1기, 마그네슘 60mg. 각 식사마다 단백질과 마그네슘의 균형을 맞춰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섭취 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는 기상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늦게 먹게 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아져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 식후 혈당이 평균 30, 40mg/dl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쁜 직장인이나 외식이 잦은 분들을 위한 현명한 선택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서 가능한 건강조합. 삶은 계란 2개 플러스 두유 플러스 견과류, 무가당 그리스 요거트 플러스 견과류 플러스 치즈, 닭가슴살, 샐러드 플러스 아몬드. 카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조합. 아메리카노 플러스 단백질 박스, 계란, 치즈, 견과류, 무가당 라떼 플러스 견과류 플러스 당 적은 머핀.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 삼각김밥 플러스 바나나 우유, 단팥빵 초콜릿 우유, 샌드위치 플러스 과일 주스. 이런 조합은 당분이 과도하게 많아 공복 상태의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한 류신과 마그네슘 섭취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충제 정보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류신 보충제 선택법. 효모에서 추출한 류신이 가장 흡수율이 높습니다. 하루 3, 5기 섭취가 적당하며 아침 식전이나 식사와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마그네슘 보충제 선택법.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가 위장 부담이 적고 흡수가 우수합니다. 하루 200, 300mg 섭취가 일반적이며 식사 중 또는 후에 복용하세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누에고치 실크 단백질에서 추출한 류신 보충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천연 유래 원료로 만들어져 흡수율이 뛰어나고 위장 자극이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침 식사는 혈당 조절에 있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하루 전체 혈당의 흐름을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올바른 영양소의 균형, 섭취 시기, 외식 시 선택 기준, 그리고 필요시 보충제 활용까지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혈당 관리의 해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식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당뇨를 관리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결국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펩타이드를 추천합니다. 실크 펩타이드는 류신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혈당 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제 마그네슘 보충제의 종류별 특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마그네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흡수율이 가장 좋고 위장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형태입니다. 섭취는 하루 200, 400mg 정도가 적당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계절별 아침 식사 조절법도 알려드릴게요. 여름철, 6월, 8월.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땐 차갑고 간편한 메뉴가 좋습니다. 냉두부 플러스 견과류 플러스 베리류, 요거트 스무디 플러스 단백질 파우더 추가, 콩국수 설탕 대신 스테비아 사용. 겨울철 12월, 2월.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식사는 혈액 순환을 돕고 소화도 잘 되며 아침 공복 혈당 안정에도 좋습니다. 콩비지찌개 플러스 현미밥, 두부전골 플러스 견과류, 닭가슴살 수프 플러스 호두. 다음은 연령대별 아침 식사 전략입니다. 40대, 50대. 근육량 유지가 핵심. 이 연령대부터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1.2, 1.5g로 늘리고 아침에는 특히 25, 30g의 고품질 단백질을 확보하세요. 60대 이상. 소화력을 고려한 부드러운 식사.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부, 계란, 생선 위주로 구성하고 견과류는 꼭 잘게 부수거나 곱게 갈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한 특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가 잘못되면 당뇨 합병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눈, 신장, 신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피 세포가 손상되고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하루 종일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합병증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면 혈관 건강이 개선됩니다. 류신과 마그네슘은 혈관 내피 기능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줄여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쯤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제가 피검사를 받았는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5.7이 나왔습니다. 5.7은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위험군, 즉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사실 저는 이 나이에도 식사와 운동, 생활 습관 관리를 매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완벽한 정상 수치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철저하게 관리하면 이 수치를 낮춰 정상 범위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께 인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은 아침 식사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매일 아침 두부 100g, 견과류 한 줌, 현미밥 반 공기 이렇게 구성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식단은 단순하지만 매우 과학적입니다. 이제 몇 개월 후 검사에서 이 식단이 얼마나 혈당을 개선시켰는지 여러분께 직접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뇨는 완치되는 병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지만 철저한 관리만 잘하면 정상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올바른 아침 식사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단 2주만 제대로 해보셔도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혈당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수치는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표이며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강의 중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가 당뇨 없는 삶을 만든다. 그 단순한 진실을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당뇨 없는 삶을 위해 아침을 바꾸어 봅시다. 감사합니다.